순례의 발소리. 총 6편의 기묘한 단편으로 구성된 책이다. 슬프면서 무서우면서 섬뜩한 6편의 이야기를 만나보자. 방울벌레. 주인공인 나에게 형사가 찾아와 11년 전에 사고로 죽은 친구와 함께 묻힌 나의 점퍼를 들고 주인공을 경찰서로 데리고 간다. 취조실에서 주인공은 친구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한다. 11년 전 주인공이 대학을 다니던 시절의 현재의 아내 쿄코는 당시 주인공의 친구인 S와 사귀던 사이였다. 쿄코를 사랑하던 주인공은 그녀를 두고 다른 여자와 잠자리를 갖는 S와 개인적으로 얘기를 할 겸 둘이 만났고 친구 S가 실수로 울타리 너머로 넘어지면서 떨어져 사고로 죽고 주인공은 친구 S의 시신을 숨기기로 결정했고 주인공은 자백을 한다. 그리고 주인공은 당시 실제 있었던 일을 기억한다. 그날의 사건을 지켜보던 것은 방울벌레였다. 취조를 하는 경찰의 옷깃에서도 방울벌레가 주인공에게 작은 소리로 말을 건다. 방울벌레는 그날의 진실을 작게 속삭인다. 그날의 진실이 무엇일까? 주인공은 방울벌레의 작은 속삭임에 알고 있다고 답한다. 그에게 방울벌레의 말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것은 작년 7월 즈음 아들 하루야가 학교에서 방울벌레를 데리고 와서 집에서 키우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11년 전 사건을 목격한 방울벌레가 다시 그의 눈앞에 나타나 작은 소리로 말을 거는 것이다. 주인공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만 그날 방울벌레가 본 사건의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짐승. 주인공인 나는 소위 잘나가는 집안의 문제아이다. 할아버지부터 할머니, 부모님과 여동생까지 좋은 직업과 명문대학을 나온 집에서 재수를 하는 주인공은 골치덩이다. 어느 날 방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데 배추 흰나비가 날아와 왼뺨에 부딪혔고 그에 놀란 주인공이 뒤로 자빠지면서 목재 의자의 다리가 부러지게 된다. 그 의자는 할머니가 친구에게서 선물을 받은 의자로 형무소에서 제작된 의자라고 들었다. 그 의자의 한쪽 다리에는 3줄의 글이 적혀 있다. 자세히 글을 읽으니 첫째 줄은 아버지는 시체, 둘째 줄은 어머니는 개, 마지막은 내 여동생, 후회는 없다라고 적혀 있다. 그리고 넷째 줄에 적힌 S라는 사람 이름을 검색하니 그의 사건이 여러 개 사이트에 나온다. 그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죽이고 여동생을 죽이려다 포기하고 이웃에게 발각되어 형무소에 수감된 살인자였다. 사이트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노트에 적은 후 더 이상 방해할 가족이 없는 지금, 그는 유일한 생존자인 여동생을 찾아가기로 한다. 그리고 그 여동생을 만난 후 그날 사건을 최초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한 남성으로부터 이 모든 사건의 전말을 듣게 된다. 그리고 주인공은 생각한다. 자신의 보잘것없는 고민들은 고민도 아니라는 사실을.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후 주인공은 집으로 돌아오지만 집에선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요이기츠네. 신문사 기자인 주인공은 20여 년 만에 고향에서 열리는 요이기츠네 행사를 취재하기 위해 다시 찾는다. 그에게는 20여 년 전에 그 고향을 도망치듯이 떠나야 했던 사연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당시 친구였던 S의 이야기 때문이었다. 당시 19살이던 학교 친구 4명이 항상 어울려 사고를 치고 다녔는데 그 중 대장격인 녀석은 S란 녀석이었다. 그 녀석이 어느 날 여성을 겁탈하자는 제안을 하고 그걸 실행할 사람으로 주인공을 지명한다. 결국 친구들의 떠밀림에 실행 일자까지 정해져서 그는 그 일을 실행하지만 그걸 골목 어귀에서 지켜보기로 한 친구들은 학교 교사에게 담배를 피우다 걸려서 그곳에는 없었다. 그래서 주인공은 그날 아무 일도 없다고 거짓말을 한다. 그리고 반년이 흘러 그는 돈의 사립대학에 진학해 고향을 떠나게 된다. 20년 만에 찾은 고향에서 그는 자신의 20년 전 모습을 발견하고 쫓아간다. 그리고 20년 전 자신은 그날의 사건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때 20년 전에 자신의 모습을 닮은 남자가 자신의 과거인지 아니면 닮은 사람인지 분간하지 못한 채 그는 강간당한 여자가 살아있는 것을 보고 20년 전 자신의 살인을 떠올린다. 분명 그때 그는 그 여자를 죽이고 땅에 묻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에게 누군가 달려들어 밀쳐낸 후 정신을 잃은 그는 천에 쌓여 어딘가로 버려진다. 자신을 공격한 그 남자는 자신을 닮은 남자일까? 혹시 20년 전 자신에게 당한 여성에게서 태어난 자신의 아들은 아닐까? 통에 담길 글자. 작가로 혼자 살고 있는 주인공에게 어느 날 어눌하게 말을 더듬는 키가 큰 청년이 찾아와 자신이 훔쳐간 저금통을 돌려주겠다며 죄송하다는 사과를 하는 것이다. 주인공은 그런 저금통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그 청년은 이 집에 침입 경로며 어디에서 그 저금통을 가져갔는지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주니 주인공은 그 말을 믿게 되었다. 그리고 그 저금통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살펴보니 그 안에 쪽지가 들어있었다. 그 쪽지에는 유감이다라는 글이 쓰여 있고 주인공은 그 글자가 죽은 친구 S의 글자임을 직감한다. 그리고 그 글을 쓴 친구 S의 이야기를 회상한다. 사고로 부인과 아이까지 죽은 후 정신이 이상해진 친구 S는 어느 날 작가 지망생이던 자신을 찾아와 자기가 쓴 소설의 원고를 주인공에게 보여준다. 엄청난 이야기를 단숨에 읽은 주인공은 그 소설을 지인에게 보여주겠다며 받아서 자신의 필명으로 출판사로 보내 작가로 데뷔한다. 2년 후 주인공의 집을 찾아온 S는 멍하니 주인공의 집에서 머무르다 그날 돌아갔다. 그런데 도둑이 들어서 그 친구가 쓴 쪽지를 발견한 것이다. 불안해진 주인공은 친구 S의 집을 찾아가지만 그곳엔 도둑이라고 한 청년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S의 동생이라며 형의 원고를 훔쳐간 이유를 묻는다. 주인공은 오히려 그 친구가 주인공의 원고를 그대로 외워서 옮겨 쓴 것이라며 반박하고 둘은 S의 무덤을 찾아간다. 이때 주인공은 S의 동생인 청년을 칼로 찔러 죽인다. 그리고는 자신이 죽인 여러 사람들을 생각한다. 시체를 적당히 버려두고 집으로 돌아온 주인공은 뉴스에서 그 죽은 청년의 뉴스를 보게 되고 그가 S와는 성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그 남자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되는데 겨울의 술래. 주인공 여자는 과거에 아버지가 사업을 해서 부자로 살았다. 그런데 아버지가 뇌종양에 걸려 거동이 불편해지자 아버지는 집에서 간경인의 도움을 받으며 사업을 이어간다. 아름다웠던 어머니는 당시 아버지의 병을 진료하러 드나들었던 젊은 의사와 주말에 사장실에서 단둘이 사랑을 나누곤 했다. 그러다 이 의사의 담배꽁초로 의심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공장과 집이 모두 불탔고 간신히 주인공만 살아남는데 어릴 적부터 그녀를 사랑하던 S가 달려와 알거지가 된 그녀를 보살피다 둘은 함께 살게 된다. 그녀는 행복한 생활을 하지만 한 가지 두려운 근심이 있었다. 그리하여 그녀는 S에게 자신의 소원을 말하고 그는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어 수술을 받게 되는데 아기의 얼굴. 주인공은 초등학교 학생이다. 그런데 그를 매일 괴롭히는 같은 반 아이가 있었다. S였다. 의자에 강력 접착제를 발라놓기도 하고 고무찰 흙에 커터칼 날을 숨겨두기도 하면서 언제나 주인공을 위협한다. 어느 날 학교에서 집으로 오는 길에 있는 공터 옆 집 밖에 나와 있는 한 여자를 만나서 그녀의 집에 들어가 신비한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그 그림은 무엇이든 그림에 집어넣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 그림을 자세히 보니 그 안에 남편과 아이로 보이는 그림이 보이고 다리의 일부분도 보였다. 그녀는 다리 한쪽이 그림 속에 들어가다 멈춰서 한쪽 다리가 잘려있는 상태였다. 그녀는 뭐든지 도와주겠다고 하여 주인공은 자신을 괴롭히는 S를 이 집에 오도록 만들면 그 그림에 담아주라고 요청한다. 그리고 주인공은 S에게 신기한 그 집의 이야기를 들려주어 그 집을 함께 찾아가게 만든다. 주인공은 실은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다만 정신이 이상한 그녀가 S를 어떻게라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그 집에 도착한 주인공은 S를 그 방에 남겨두고 잠깐 나갔다 온다며 집으로 도망쳐 온다. 다음날 학교에서 S가 오나 안 오나를 살피니 4교시가 되어 S가 등교를 했다. 머리에 헤네트 거즈를 한 채 학교에 온 S는 그 집에서 여자에게 위협을 받고 도망쳐 나왔다는 것이다.
실망한 주인공이 그녀의 집을 찾아가자 캔버스에는 그녀가 그림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가 결국 그녀는 그림 속으로 다시 들어갈 시도를 하여 성공한 것으로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온다. 그런데 그 이후로 S는 자신을 공격하지 않고 일반적인 태도로 대한다. 그래서 둘은 점점 친해지고 결국 친구가 된다. 그렇게 친구로 지내다 주인공이 이사를 하며 전학을 가게 되는 날 그녀의 집을 허무는 장면을 목격하는데 S가 찾아간 그날 그 집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기발하고 묘한 여러 편의 이야기들로 한 번 읽으면 멈추기 힘들다.